네, 고민도 많고 한치 앞을 모르겠는 시장. 어제 코스피가 닷새째 오르면서 2,600대를 회복했습니다. 다만 뚜렷한 상승 요인이 없다라는 점과 밸류업 지수 공개를 앞두고 있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모습에 상승폭은 제한이 되고 있는데요. 이럴 때 필요한 거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통해서 저희가 전문가들을 통해서 마음다짐을 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송률 매니저께 연락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될까요? 너무 답답한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쭤보니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다. 실적과 모멘텀에 중점을 두면 더 좋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방향을 제시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시장이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는 가장 확실한 거는 너무 과감하게 확실하지 않은 것은 제쳐두고 확실한 것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확실한 쪽에 눈을 돌리는 것이다 라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디를 보면 되냐 하고 여쭤봤더니요. 부실 기업이 많으니까 자본 잠식의 감사 의견을 체크하는 게 기본 중에 기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미국 대선의 공통 수혜주인 방산주를 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다음 연락드린 매니저는 바로 이주호 본부장이었습니다. SP인베스트먼트 이주호 본부장께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느 섹터를 사는 게 좋을까요? 여쭤보니 최근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방산주 쪽을 공통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라크 청궁2 그리고 K방산 알죠? 베스트셀러 라인업 구축 중인 방산주를 꼭 주목하는 게 좋겠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최근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잘 버텨줬던 게 방산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경기 방어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입증을 해줬던 섹터인데요. 여기에다가 방금 말씀해 주셨던 이라크 청궁2 수주설과 현대로템의 폴란드 K2 추가 계약 협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강력하게 부상하고 있는 방산주 한 번쯤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연락드린 매니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광선 매니저께 여쭤봤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PC가 바이오 향방을 결정할 거고 결정 지을 테니까 이 부분은 꼭 확인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발표될 예정이고요.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 중 하나가 바로 PC가 아닐까 싶습니다. PC가 왜 중요하냐? 앞으로 연준이 금리 인하 또는 동결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이터 중 하나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 PC 데이터 꼭 확인하시는 게 좋겠고요. 잠시 후에 그럼 그 안에서 어떤 섹터를 보는 게 좋을지 전화 연결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매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김흥태 매니저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매니저님, 이번 주 일정이 굉장히 많은데 이럴 때는 어디를 보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지금은 낙폭 과대 구간입니다. 지수 반등 시 과감한 투자가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는 상황에서 낙폭 과대가 심하게 있는데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는 오히려 앞으로가 더 좋아질 전망을 갖고 지금이 매수의 기회다라고 했습니다. 여러 이벤트들이 있다라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이벤트들에 앞서서 지표가 만약에 좋게 나온다라고 할 시에는 한 번쯤 실적 좋은 기업들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죠. 자, 그렇다면 네 분들의 오늘 시장 전략들과 마음가짐을 들어봤는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 신광선 매니저께 오늘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광선입니다. 네, 매니저님 요즘 시장 전략들 굉장히 잘 맞추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먼저 큰 그림부터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예상하시고 계신가요? 사실 어제도 외국인들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을 과도하게 매도했던 점이 조금 부담은 좀 사실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반도체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흔치 않은 일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사실 이해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사실 주요 좀 일정은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좀 있겠죠. 뭐냐면 바로 야권, 민주당의 금투세 당론이 오늘 결정될 예정입니다. 일단은 폐지는 아니고요. 시행 또는 검토 후 유지,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이야기가 좀 나올 텐데, 이에 따라서 조금 이제 금투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중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국면을 갈 것이냐에 따라서 지수가 올라갈지 떨어질지가 이 금투세 당론으로 인해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고요. 기술적으로 본다면 코스피가 2,550포인트 지지를 종가상으로 할지 여부가 상당히 관건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어쨌든 뭐 미국장도 약간의 좀 횡보 국면, 당분간도 우리나라도 이번 주 막판까지는 2,550선만 좀 지지를 해준다면 좀 이제 지루 행보 국면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이제 구간이 좀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코스피가 2,500선 지지를 할 수 있을지 관건 여부다. 이 부분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체적으로 한번 섹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지표 결과에 따라서 섹터 어느 곳을 바라보는 게 좋을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뭐 요즘 뭐 최근 사실 금리 인하, 뭐 깜짝 그 50bp 금리 인하의 최대의 수혜는 미국하고 좀 달라요. 우리나라는 그냥 바이오, 그냥 묻지마 바이오 투자라고 좀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사실 뭐 핫한 부분들은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된 부분들이 좀 이슈가 좀 부각이 되는 거겠죠. 개별적인 이슈들도 좀 부각되면서 순환매가 계속해서 지속될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고요. 바이오 투자를 조금 이제 꺼려하시는 분들한테 좀 간단하게 조언을 드리자면. 정배열에서 고가를 넘어가는 패턴들에서 눌림이 나오기 직전의 모습들, 이런 종목들 약간 좀 묻지마 바이오 투자라고 하는데 이게 이번 주까지는 계속해서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사실 반도체 많이 물리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반도체 좀 많이 좀 답답하실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제가 봐도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가 앞서도 만드는 게 흔치 않은 일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이제 어느 정도 5에서 10% 정도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은 일단은 좀 현금을 좀 확보하는 게 좋다. 왜? 외국인들은 정말 주구장창 팔고 있기 때문에 뭐 그 이유가 좀 더 계속해서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마지막은 이제 좀 어제부터 좀 움직이기 시작한 자율주행 쪽, 뭐 금리나 이제 기술주의 생태계 끝자락에 있는 게 바로 자율주행인데 10월달 테슬라 로보택시 관련된 이슈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대표적으로 종목들이 이제 어제 움직였던 게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슈어스포트테크, 라이콤 뭐 이런 종목도 있습니다. 테슬라 직접적인 연계된 자율주행 쪽도 저는 충분히 단기적 트레이딩은 가능하다 이런 점을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율주행 그리고 금리 인하 수혜주인 바이오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조금은 조심해야 할 섹터로는 반도체, 반등 시 매도의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MBN골드 신광수 매니저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 네 분의 전문가 이야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네 분의 이야기가 오늘장 시장을 대응하시는데 또 꼭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머니그램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